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미역국 냄비를 올려놓고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갑찬 손목을 형사가 잡고 있었다. 세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불을 켰다. 보글보글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진짜 미쳤어요. 엄마, 제발. 준호가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는 어릴 적 넘어져서 울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국자를 들었다. 천천히 저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세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역국을 저을 뿐이었다. 30년 동안 아들 생일마다 끓였던 그 미역국을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끓이고 있었다. 출발합니다. 형사가 그들을 이끌었다.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엄마 하고 외쳤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을 껐다.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다. 새벽 3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수의 우산이 골목 끝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울지 않았다. 그냥 숨을 쉬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나는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봤다. 감나무 아래 쌓인 낙엽들. 작년 가을에도 저랬는데 올해도 똑같구나. 매년 이맘때면 준호가 엄마 제가 쓸게요 하면서도 결국 안 쓸고 결국 내가 빗자루를 들게 되는 거. 어머니, 국이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준호 씨 요즘 혈압 때문에 그러거든요. 뒤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자를 내려놓고 물을 조금 더 부었다. 네, 알았어. 세진은 대답을 듣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나는 슬쩍 뒤를 돌아봤다. 세진은 냉장고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던 거구나. 세진아, 준호는? 회사에서 연락 왔대요. 오늘 야근이래요. 또 야근이야.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찬장에서 그릇 2개만 꺼냈다. 준호 것은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그릇 3개 꺼내세요. 응? 준호 안 온다며? 그래도 차려놔야죠. 혹시 일찍 끝나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세진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그릇 하나를 더 꺼냈다. 저녁 식탁 7시. 밥상을 차리는 내내 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 초만 해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것저것 거들었었는데 세진아 밥 먹자. 네. 세진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더니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싱거워요. 응? 국이 너무 싱거워요. 아까 물 너무 많이 부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국을 한술 떠서 맛을 봤다. 딱 적당한데. 내가 먹기엔 괜찮은데. 어머니는 입맛이 둔하셔서 그러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잖아요. 세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을 가져다 자기 국에만 소금을 뿌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둔하다고? 나는 70평생 이 집안 식구들 밥을 해왔다. 시어머니 입맛, 남편 입맛, 아들 입맛 다 맞춰가며 살았는데 입맛이 둔하다니.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니, 먹는다.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뜨고
된장찌개를 곁들여 입에 넣었다. 싱겁지 않았다. 딱 맞았다. 그런데 왜 자꾸 목이 메는 것 같을까?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세진이 갑자기 물었다. 응, 잘 자는데? 그래요? 근데 요즘 자다가 중얼중얼 하신대요. 네. 준호 씨가 그러던데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들었대요. 어머니 방에서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신다고.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자면서 하시는 거니까. 세진은 계속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난 괜찮아. 그래도 확인은 해보셔야죠.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런 거 생기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거. 치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난 치매 아니야. 그러게요. 아니면 좋죠. 근데 확인은 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세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은 웃지 않았다. 밤 9시 영희의 방.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다가 중얼거린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정말 없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져봤다. 주름이 만져졌다. 손등도 거칠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입맛이 둔하고 자다가 중얼거리고 치매 초기 증상. 세진은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진이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어.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야. 준호 목소리였다. 알았어. 근데 너무 티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한다니까. 세진의 목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그래도 너무 오래 끌면 엄마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 눈치? 어머니가 뭘 눈치채? 이미 저렇게 되신 분이. 목소리가 멀어졌다.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방금 들은 게 뭐였지? 슬슬 시작한다고? 천천히 해야 한다고? 이미 저렇게 되신 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피곤해서 이상하게 들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감나무 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부엌.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세진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맙다. 세진은 커피를 타서 내 앞에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커피를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설탕 많이 넣었니? 네, 평소처럼 넣었는데요. 세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좀 이상하신가 봐요. 어제도 국이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3일 후,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씩 닦아내면서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어머니, 뒤에서 세진의 목소리.
나는 물을 잠그고 돌아봤다. 응? 세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다. 작은 약봉지였다. 이거 드세요. 뭔데? 수면제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니, 그제께 아침에 하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그랬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요즘 자꾸 이런다. 내가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헷갈린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다. 약국에서 일부러 사왔어요. 순한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세진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라줬다. 자기 전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나는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하얀 알약이 2개 들어 있었다.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세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다. 나는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순한 수면제라고 했지. 그런데 왜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까? 그날 밤 영희의 방. 잠자리에 누웠다. 약봉지가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 있었다. 먹어야 하나? 사실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밤에 자꾸 깬다. 새벽 2시, 3시쯤 되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약봉지를 집었다. 물컵에 물을 따르고 알약 하나를 입에 넣었다. 삼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나는 다시 누웠다. 이제 좀 편하게 잘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11시?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눌러놓은 것처럼. 일어나셨어요?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계속 주무셔서 깨울까 말까 고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네. 아니에요. 푹 주무셔서 다행이에요. 약이 잘 맞으시나 봐요. 세진은 웃으며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아침은 제가 차려놨어요. 나오세요. 세진이 나가고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낮 12시 식탁?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어머니,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숟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괜찮아. 나는 억지로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런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뭔가 걸린 것처럼. 물 드세요. 세진이 물컵을 내밀었다.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제야 좀 넘어갔다. 어머니, 약 잘 맞으신 것 같네요. 오늘 푹 주무셨잖아요. 응. 오늘 밤에도 드세요. 몸이 적응하려면 며칠은 먹어야 해요. 며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일까? 이 말이 자자 걸린다. 며칠은 먹어야 한다고? 저녁 7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가 계속 무겁다. 눈꺼풀도 무겁다. 몸 전체가 가라앉는 것 같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세진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세진이 저쪽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지금? 네. 준호 씨도 곧 오실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휘청거렸다. 어머니. 세진이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약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 처음 드시면 그럴 수 있대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세진은 나를 부축해 식탁까지 데려갔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봤다. 김치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평소에 내가 해주던 반찬들이었다. 이제는 세진이 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쓸모없어진 걸까? 밤 9시 준호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다. 왔니?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세진에게로 갔다.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어머니 약 드시고 좀 편해 보이시더라. 다행이네. 두 사람은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나는 그들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 들어가서 잘게. 네, 어머니. 주무세요. 세진이 대답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면서 다시 또 약을 먹어야 하나? 먹으면 또 내일도 늦게 일어날 텐데. 먹으면 또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울 텐데. 그런데 먹지 않으면 세진이 뭐라고 할까?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약봉지가 거기 있었다. 하얀 알약 하나.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밤 10시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잘 되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 응. 오늘 아침에도 11시까지 주무셨어. 용량을 조금씩 늘리면 될 것 같아. 세진의 목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너무 티나면. 알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잖아. 몇 달은 걸릴 거야. 그동안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우리 지금 빚이 얼마야? 이자만 해도 매달. 알았어, 알았어. 그냥 마음이 편하진 않아서. 지금 마음 편할 때가 아니잖아.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용량을 늘린다고? 몇 달은 걸린다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설마. 나는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날.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세진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약 드셨어요? 어젯밤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먹지 않았다. 약봉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놨다. 그럼 오늘은 좀 괜찮으시겠네요. 어제 어지러워하셔서 걱정했어요. 세진은 밥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세진을 쳐다봤다. 세진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그릇을 잡았다 놓쳤다 반복했다. 집중이 안 된다.
약을 먹지 않은 지 사흘째인데 몸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밤에는 한숨도 못 잔다.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떠오른다. 용량을 늘리면 될 것 같아. 몇 달은 걸릴 거야. 나는 수세미를 꽉 쥐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다. 그릇이 손에서 떨어졌다. 딸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깨졌다. 나는 싱크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바닥이 가까워졌다. 쿵.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혔다. 아팠다. 천장이 보였다.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 세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발소리. 그리고 내 얼굴 위로 세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119 불러야 하나? 아니야, 일단. 세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응, 주방에서.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준호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는 세진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좀 이상하세요. 나는 준호를 봤다. 뭐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밤에 혼잣말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갑자기 쓰러지시고, 나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발.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니, 진지한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알았다. 이 아이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진단이든 받게 만들고 싶은 거다. 치매든 우울증이든 뭐든.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내일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준호가 방을 나갔다. 나는 천장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숨겨뒀던 약봉지를 꺼냈다. 하얀 알약 5개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다. 변기 뚜껑을 열었다. 알약을 하나씩 떨어뜨렸다. 풍덩, 풍덩, 풍덩. 5개 모두 물을 내렸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축 처진 입꼬리. 이게 나야? 70년을 살아온 이 얼굴이?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 나는 속으로 말했다. 정신 차려. 김영희.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내가 날 지켜야 해. 저녁 7시, 저녁 식사. 식탁에 앉았다. 준호와 세진도 앉아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세진이 물었다. 괜찮아. 다행이에요. 많이 놀랐어요. 세진은 밥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반찬을 집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김치가 이상했다. 색깔이 너무 붉었다. 왜 안 드세요? 세진이 물었다.
아니, 먹을게. 나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알았다. 맛이 이상하다. 쓰다. 고춧가루 맛이 아니라 뭔가 다른 쓴맛이 났다. 나는 슬쩍 세진을 봤다. 세진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김치를 삼켰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계속 먹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밥상에 뭔가 들어있다는 걸. 밤 9시 영희의 방.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었다. 토했다. 저녁에 먹은 것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물을 틀어 입을 헹궜다. 거울을 봤다. 눈물이 나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집에서 내 아들이 해준 밥을 먹고 토하고 있다니. 나는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왔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주소록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친구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아니면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지? 준호? 안 돼. 준호는 이미 저쪽 편이다. 친구들? 다들 늙었거나 아프거나 먼 곳에 있다. 동사무소? 경찰?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우리 며느리가 밥에 약을 탄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 없다. 그냥 내 짐작일 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새벽 주방.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주방에 내려왔다. 새벽 4시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물을 마시려고. 그때 싱크대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 거의 열지 않는 서랍.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 서랍을 열었다. 랩, 호일, 비닐봉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지퍼백이 보였다. 나는 그걸 꺼냈다. 투명한 비닐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설탕? 아니다. 설탕은 설탕통에 있다. 이건 뭐지? 나는 지퍼백을 빛에 비춰봤다. 가루가 아주 고왔다. 밀가루보다 더 곱게 빻아진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김치에 들어갔던 거다. 이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거다. 나는 손이 떨렸다. 지퍼백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해. 증거로. 나는 지퍼백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부엌 불을 끄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그걸 숨겼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8시 식탁?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오늘 오후 2시. 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어제 쓰러지셨잖아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준호는 망설이다가 세진을 봤다.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오늘은 토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밥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테니까. 병원 예약이 있으니까. 오늘은 안전하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침대 밑에서 지퍼백을 꺼냈다.
손에 들고 한참을 봤다.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야 하나? 근데 믿어줄까? 70살 노인네가 와서 우리 며느리가 음식에 약을 탔어요 라고 하면 할머니,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볼 게 뻔하다. 나는 지퍼백을 다시 침대 밑에 넣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복. 거울을 봤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내가 나를 지킬 거다. 오후 2시 병원 앞. 택시에서 내렸다. 병원 건물이 크고 높았다. 나는 입구를 바라봤다. 들어가야 하나? 안 들어가야 하나? 망설였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할머니? 뒤를 돌아봤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학생처럼 보였다. 혹시 준호 씨 어머님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옆집에 사는 진수예요. 몇 번 뵌 적 있어요. 아, 옆집. 그 대학생. 가끔 계단에서 마주쳤던.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혼자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들어가 드릴까요?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진수를 봤다. 이 젊은이의 눈빛은 맑았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진수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얼마 만에 보는 진짜 미소인가. 의사는 차트를 보고 있었다. 혈압은 정상이시네요. 혈당도 괜찮고요. 나는 진찰대에 앉아 있었다. 옆에 진수가 서 있었다. 근데 요즘 어지럼증이 있으시다고요? 네.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일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다. 수면은 어떠세요? 잘 못 자요. 식욕은요? 없어요. 먹어도 토할 것 같아요. 의사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할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조금요. 가족 관계는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진수가 슬쩍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괜찮아요. 그러시군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RI 촬영하고 혈액 검사 다시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검사는 오늘 다 할 수 있고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일주일 동안 나는 또 그 집에서 버텨야 한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다. 몸이 더 피곤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물었다. 응, 괜찮아.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학교 가야 하잖니. 저 오늘 수업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 진수가 내 앞을 막아섰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걱정돼요. 뭐가? 할머니 상태가요.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진수를 봤다. 이 젊은이는 뭘 알고 있는 걸까? 무슨 소리야? 저 며칠 전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이상한 거 봤거든요. 이상한 거?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약병이요. 수면제 약병.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할머니 명의로 된 약이었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한 달치는 넘어 보였어요. 근데 처방받은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할머니 집 앞 지나가다가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밥 냄새가 이상했어요. 밥 냄새? 네. 뭔가 쓴 냄새가 났어요. 약 냄새 같은 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수는 나를 똑바로 봤다.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병원복도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다. 진수가 캔커피를 건넸다. 드세요. 나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음식에 뭘 타는 것 같아. 약을요? 응. 그래서 내가 설거지하다가 쓰러지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이상하고. 가루약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진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그 약 아직 있으세요? 응. 침대 밑에 숨겨뒀어. 그거 가져와야 해요. 제가 성분 검사 맡길게요. 성분 검사? 네. 제 과 선배가 약대생이거든요. 부탁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수를 봤다.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왜 날 도와주는 거니?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요양원에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양원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조용히 시키려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어 계셨고 3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그때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학교 핑계대고 안 갔거든요. 진수가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할머니 보면 자꾸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 그리고 후회돼요. 그때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넌 착한 아이야. 아니에요. 저 이기적이에요. 할머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꼭 지켜드릴게요. 택시에서 내렸다. 현관문 앞에 섰다. 진수가 옆에 있었다.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내일 새벽에 올게요. 그때 약 주세요. 새벽에? 네. 아무도 안 깨어 있을 때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머니, 오늘 밤 조심하세요. 음식 절대 다 드시지 마시고요. 응. 혹시 이상하면 바로 119 부르세요. 알았죠? 알았어. 진수는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가봐. 버스 놓쳐. 아니에요. 할머니 들어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나는 웃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그럼 들어간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진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식탁에 앉았다. 준호와 세진도 앉아 있었다. 엄마, 병원 어땠어요? 준호가 물었다. 괜찮았어.
의사가 뭐래요? 검사 결과 일주일 뒤에 나온대.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아니, 그냥 혈압이랑 혈당 재고 MRI 찍었어.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 세진이 밥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많이 드세요. 나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그리고 반찬을 봤다. 나물무침, 된장찌개, 생선구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먹었다. 조금씩만. 그리고 중간중간 물을 많이 마셨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엄마, 입맛 없으세요? 아니, 먹고 있어. 너무 조금 드시는 것 같은데.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밥을 다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별로 안 드셨네. 세진의 목소리. 괜찮아. 내일부터 또 먹이면 돼. 준호의 목소리.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오후 8시.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진수가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30분. 아직 30분 남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침대 밑에서 지퍼백을 꺼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지퍼백. 이걸 진수에게 주면,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성분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이었다고 할까? 나는 지퍼백을 꽉 쥐었다. 아니야. 착각이 아니야.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 아들과 며느리 손에 문 두드리는 소리. 아주 작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현관으로 갔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다. 진수가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할머니. 진수가 속삭였다. 약 가져오셨어요? 나는 지퍼백을 건넸다. 진수는 그걸 받아서 불빛에 비춰봤다. 이게 밥에 들어간 거예요? 응.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이거 양이 장난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매일 먹었으면 진짜 위험해요. 진수는 지퍼백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제가 내일 선배한테 바로 맡길게요. 빠르면 이틀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고맙다. 할머니, 그동안 음식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밖에서 드시고요. 알았어.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뭔데? 영양제요. 제가 먹던 건데 할머니 드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서. 나는 봉투를 받았다. 따뜻했다. 고맙다. 진수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진수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 아직 착한 사람이 있구나.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잠그시고요. 응. 진수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 영양제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마이너스 진수. 나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틀이 지났다. 그 이틀 동안 나는 집안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물만 마시고 진수가 준 영양제로 버텼다. 세진이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입맛이 없어서라고 둘러댔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드셔야죠. 세진은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눈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다. 왜 안 먹는 거야? 계획이 틀어지잖아. 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수였다. 할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나올 수 있으세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목소리가 심각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외투를 걸쳤다. 거실로 나갔다. 세진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세진이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혼자요? 응. 세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세진이 누군가에게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가 혼자 나가셨어. 카페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나는 진수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할머니, 성분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졸피뎀이요. 수면 유도제 성분인데 의료용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위험한 거야? 단기간으로는 괜찮은데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환각, 의식 혼미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진수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고용량으로 계속 먹이면 심장마비나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내 손이 떨렸다. 할머니, 이거 봐요. 진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제가 약국 몇 군데 돌아봤어요. 할머니 명의로 처방받은 약이 있더라고요. 서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약 이름들. 수면제, 신경안정제, 우울증 약. 나 이런 약 처방받은 적 없는데.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처방받은 거예요. 세진이가? 아마도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약 때문에 시력이 나빠진 건지 알 수 없었다. 더 있어요. 진수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보험 조회 내역이에요. 보험? 네. 할머니 명의로 된 보험이 3개나 있어요. 수익자는 전부 준호 씨예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생명보험 3건, 총 보험금 2억 원. 언제 이런 걸 가입했지? 할머니, 이거 서명 기억나세요? 진수가 서명란을 가리켰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내 것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알아요. 위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머니, 이 사람들 진짜로 할머니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가 빙글빙글 돌았다. 죽이려고.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할머니. 진수가 내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물 드세요. 진수가 물컵을 내밀었다. 나는 벌컥벌컥 마셨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처방 위조, 보험 사기, 살인 미수. 잠깐만. 나는 손을 들었다. 내가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할머니, 지금 위험해요. 당장 신고해야.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준호가 앉아 있었다. 출근하지 않았나 보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산책을 2시간씩이나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준호가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요즘 이상해요. 뭐가? 밥도 안 드시고 자꾸 밖에 나가시고. 혹시 어디 아프세요? 준호의 눈을 봤다. 이 눈이 한때는 맑았었다. 아기였을 때 그 눈으로 나를 보며 웃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괜찮아. 나는 준호를 지나쳐 내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잠갔다.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이상해.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세진의 목소리. 병원에서 뭔가 들었나? 준호의 목소리. 아니면 눈치챈 건가? 설마. 어머니가 뭘 알아? 그래도 조심해야 돼. 이대로 가다가 들키면. 들키긴 뭘 들켜. 우리 완벽하게 했잖아. 처방도 어머니 명의로 했고, 보험도 다 정리했고. 그래도 그냥 조금만 더 참아. 한 달만 더 하면 끝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한 달. 한 달 안에 나를 죽일 계획이구나.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거실을 지나 준호의 서재로 갔다.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아무도 깨지 않았다. 책상 앞에 섰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회사 서류, 계약서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발견했다. 검은색 파일. 꺼내서 펼쳤다. 첫 장에 보험 증서가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도 보험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 장. 사망진단서 양식이었다. 빈칸에 내 이름이 미리 타이핑되어 있었다. 사망 원일란은 비어 있었다. 나중에 채워 넣을 모양이었다. 숨이 막혔다. 이건 진짜였다. 계획서였다. 내가 죽은 뒤의 계획서. 손이 떨렸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봤다. 준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으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가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봤다. 그리고 내 얼굴을 봤다. 그 눈빛. 이제 숨길 수 없다는 눈빛. 엄마, 그게 너. 내 목소리가 나왔다. 떨렸지만 나왔다. 너,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와 아들.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들어가세요. 뭐? 방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목소리가 낮았다. 차가웠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준호야. 엄마,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뭘 모르는 척해? 이걸 보고도? 나는 바닥에 파일을 가리켰다. 엄마가 죽는 계획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라고?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뭐, 빚이 3억이에요. 3억? 이자만 달마다 1,000만 원씩 나가요. 회사는 망했고, 집은 이미 저당 잡혔고, 준호가 벽을 쳤다. 쿵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이제 길이 없어요. 엄마, 나는 준호를 봤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 맞나? 그래서 날 죽이려고? 엄마는 어차피, 준호가 말을 멈췄다. 어차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 어차피 뭐?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세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그냥 조금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터졌다. 조금 빨리? 목소리가 떨렸다. 내 목숨을 내 빚 갚는 데 쓰려고? 그게 조금 빨리야? 엄마, 너 혼자 결정한 거야? 세진이랑?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세진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찬성한 거야?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자도 못 갚으면 애들이 와서. 엄마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내 엄마를 죽이는 게 답이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나를 낳아서 키우고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집 마련해주고 그렇게 살아온 엄마를 보험금 때문에 죽이는 게 엄마 미안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미안해요. 근데 달리 방법이. 닥쳐. 나는 준호를 밀쳤다. 그리고 서재문을 나섰다. 뒤에서 준호가 불렀다.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내 방으로 가려고. 그때 거실에서 불이 켜졌다. 세진이 서 있었다. 어머니. 나는 멈춰섰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방에 가는 중이야. 서재에서 뭐 하셨어요?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 어머니. 세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어머니가 뭘 보셨는지 알아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날 당장 죽일 거야? 세진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죽이긴요. 우리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뭔데? 그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세진이 더 가까이 왔다. 근데 어머니가 알아버리셨으니 조금 곤란하네요. 넌 걱정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말 믿어줄 사람 없어요. 세진이 휴대폰을 들었다. 누가 믿겠어요? 70살 치매 걸린 노인이 하는 말을. 나 치매 아니야. 근데 병원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진단하셨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병원 가셨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께 미리 전화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고 헛소리 하신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세진이 웃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다들 치매 때문에 망상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온몸이 얼어붙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병원도 검사도 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세진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깨요. 좋아. 깨워야지. 나는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날 죽이려고 해요. 세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준호가 서재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제발. 준호가 내 입을 막으려고 했다. 나는 물었다.
있는 힘껏. 아, 준호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현관으로 뛰었다. 신발도 신지 못했다. 맨발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발이 미끄러졌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준호였다. 나는 더 빨리 뛰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골목이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어디로 가야 하지? 경찰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진수? 집이 어딘지 모른다. 그냥 뛰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하나를 세워야 하나. 손을 들려고 했다. 그때 뒤에서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준호였다. 나 줘. 엄마, 제발. 집에 가요. 싫어. 너희가 날 죽일 거잖아. 아니에요. 안 그럴게요. 거짓말. 나는 준호를 밀었다. 준호가 비틀거렸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끽. 택시였다. 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괜찮으세요? 나는 택시 문을 열고 올라탔다. 출발해 주세요. 어디로 가시게요? 아무 데나요. 빨리. 기사가 나를 보더니 뒤를 돌아봤다. 준호가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내리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봤다. 준호가 길 한가운데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어디 가실 건지 정하셨어요? 찜질방이요. 아무 찜질방이나. 이 근처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기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방향을 틀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르듯 지나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을 나왔다. 맨발로. 아들한테서 도망쳤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느꼈다. 찜질방 입구에 섰다. 5,0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다.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지갑이 있었다.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찜질복이 따뜻했다. 수면실로 갔다.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코 고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구석 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새집 말이 맞다. 누가 믿어줄까? 병원 기록에 치매라고 나와 있다고 했다. 증거는 있다. 진수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지쳐서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어디지? 아, 찜질방이구나.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뻐근했다. 시계를 봤다. 아침이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더 늙어 보였다. 다시 수면실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아침 뉴스였다. 구리시에서 70대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며 제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준호가 나왔다.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엄마, 걱정돼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연기, 그 완벽한 연기. 세진도 옆에 있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제발 나타나 주세요. 둘 다 울고 있었다.
걱정하는 아들과 며느리. 나는 텔레비전을 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이제 나는 정말로 도망자가 됐구나. 실종자, 치매 걸린 노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수면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서에 가면 뉴스 봤을 테니 바로 준호한테 연락할 것이다. 진수한테 전화하면 휴대폰이 없다. 가방에 두고 나왔다. 그냥 여기 있으면 언젠가 돈이 떨어진다. 막막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돌아봤다. 진수였다. 어떻게? 할머니 찜질방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처 찜질방 다 돌아봤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 할머니, 이제 경찰 가야 해요. 근데 날 안 믿어줄 거야. 치매 환자라고. 아니에요. 증거 있잖아요. 진수가 가방을 열었다. 제가 다 정리했어요. 성분 검사 결과, 처방 기록, 보험 증서. 그리고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요. 뭔데? 녹음이요. 할머니 집 앞에 몰래 녹음기 설치했거든요. 어젯밤 준호 씨랑 세진 씨가 나눈 대화 다 녹음됐어요.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다 알았어. 준호 목소리. 경찰 신고하면 어쩌지? 못해. 증거 없잖아. 게다가 치매 환자잖아. 세진 목소리. 그래도 찾아야 돼. 어디 숨었는지. 그리고 다시 데려와서.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야. 녹음이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믿어줄 거예요. 할머니.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경찰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일어섰다. 출구로 걸어갔다. 진수가 옆에서 걸었다.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부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용기라는 감정을 느꼈다. 경찰서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진수가 옆에 있었다. 형사 2명이 책상 너머에 앉아서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이게 다예요? 한 형사가 물었다. 네. 성분 검사 결과, 처방 기록, 보험 증서, 그리고 녹음 파일입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었다.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가족이.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형사가 입을 열었다. 일단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발부될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진수가 물었다.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아침. 그럼 그때까지.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혹시 갈 곳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쪽에서 보호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집에 갈래요. 네. 내 집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온 집. 거기 가서 기다릴래요. 형사가 난처한 얼굴을 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가 같이 있어줄 거예요. 나는 진수를 봤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형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순찰차도 자주 돌게 하겠습니다. 집 앞에 섰다. 낯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전쟁터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아니야. 내가 들어갈게. 열쇠로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누구 없어요? 목소리를 냈다. 떨렸지만 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다. 세진이 나왔다. 나를 보자 굳었다. 어머니, 나왔어.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세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엄마, 나왔다. 준호가 나를 보다가 진수를 봤다. 당신 누구예요? 저 옆집 사는 진수예요.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가족 일을 남한테. 가족? 나는 웃었다. 우리가 가족이었어? 엄마, 가족이 가족을 죽여. 그게 가족이야? 준호는 말이 없었다. 경찰한테 다 말했어. 내가 한 짓, 세진이가 한 짓 다. 세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증거가 있어. 다 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내가 내 명의로 처방받은 약. 위조한 보험 증서.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준호는 주저앉았다. 엄마, 이제 경찰이 올 거야. 너희 둘 다 잡으러. 세진이 뒤로 물러섰다.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너희는 날 죽이려고 했잖아.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제 와서 빌면 뭐해.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냄비를 꺼냈다. 미역국 냄비. 30년 동안 아들 생일마다 끓였던 그 냄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다. 물을 부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국을 끓였다. 준호와 세진은 거실에 서서 나를 봤다. 진수도 말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국은 다 끓었다.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기다렸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엄마, 제발. 경찰한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살려주세요. 나는 준호를 봤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내가 낳고 기르고 사랑했던. 넌 날 살려주려고 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살아나? 내가 먹은 약은? 내가 느낀 공포는? 넌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 그냥 돈으로 봤지. 아니에요, 엄마. 보험금 2억. 그게 내 값이었어? 준호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미역국 냄비 앞에 섰다.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아들을 위해 끓이던 국. 이제는 나를 위해 끓인 국. 밤이 깊어졌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킬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진수가 문을 열었다. 경찰이었다. 형사 2명과 순찰차 경찰 2명. 김영희 할머니 댁 맞습니까? 네. 나는 대답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준호와 세진을 봤다. 김준호 씨, 박세진 씨 맞습니까? 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찰칵. 준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세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앞에 불을 켰다. 보글보글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다. 우리가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엄마, 제발. 나는 국자를 들었다. 천천히 저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세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역국을 저을 뿐이었다. 30년 동안 아들 생일마다 끓였던 그 미역국을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끓이고 있었다. 출발합니다. 형사가 그들을 이끌었다.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엄마 하고 외쳤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을 껐다.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 3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순찰차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준호와 세진이 차에 태워졌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멀어져가는 차, 멀어져가는 아들. 진수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할머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차가 사라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다. 진수의 우산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젖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울지 않았다. 그냥 숨을 쉬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참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래 줄래? 네.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나는 진수를 봤다. 이 젊은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고맙다. 진수야. 아니에요. 진수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직 세상에 따뜻함이 남아있구나. 부엌으로 갔다. 미역국 냄비를 열었다. 국자로 한 그릇을 떠서 상에 올렸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짠맛도 단맛도 적당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끓이던 그 맛. 이제는 나를 위한 맛. 나는 천천히 국을 마셨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진수가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도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 진수에게도 그릇을 하나 떠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국을 마셨다. 새벽 3시에 미역국, 죽음에서 살아난 여자와 그녀를 지켜준 청년의 식사.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서도. 한 달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준호의 방은 비어 있었다. 문을 닫아뒀다. 아직 열 수 없었다. 세진이 쓰던 화장대는 그대로였다. 거울에 먼지가 쌓였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놨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다. 그냥 창밖을 봤다. 마당에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 울었다. 날아갔다. 우편함을 열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발신인 김준호. 손이 떨렸다.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 앉아서 편지를 뜯었다. 엄마, 잘 지내시나요? 이 편지를 쓸 자격도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써요. 엄마 미안해요. 매일 밤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 세진이는 아직도 우는 날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엄마, 이상한 건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뭘 잃었는지. 돈이 아니라 엄마를 잃었다는 게, 보험금 2억이 아니라 평생 날 키워주신 엄마를 이제 와서 깨닫는 게 한심하죠.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죽이지 못해서 엄마가 살아남아서 정말 감사해요. 마이너스 준호. 편지를 다 읽고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흘러내렸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들이 식탁 위에 흩어졌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나는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모았다. 하나씩 맞춰보았다. 테이프를 가져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붙였다. 울퉁불퉁해졌지만 다시 하나가 되었다.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다시 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평생 열지 않을지도. 아직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수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오늘 할머니 생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사실 잊고 있었다. 케이크 사왔어요. 진수가 상자를 들어 보였다. 들어와. 진수가 들어와서 식탁에 케이크를 놓았다. 작은 케이크였다. 초 하나가 꽂혀 있었다. 할머니, 미역국 끓이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네.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저번에. 진수가 부엌으로 갔다. 나는 따라갔다. 진수는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다. 물에 불렸다. 참기름은 얼마나 넣어요? 한 숟가락. 이 정도? 응. 진수가 미역을 볶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 잘하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국이 끓기 시작했다. 김이 올라왔다. 그 냄새. 30년간 맡아온 그 냄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냄새. 할머니, 간 봐주세요. 진수가 국자로 국을 떠서 내밀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딱 맞다. 정말요? 응. 잘했어. 진수가 환하게 웃었다. 식탁에 차려졌다. 미역국 2그릇, 밥, 김치, 그리고 케이크.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괜찮았다. 할머니, 초 켜도 돼요? 그래. 진수가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소원 빌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뭘 빌어야 하지? 건강? 행복? 아들의 용서?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눈을 뜨고 초를 불었다. 후, 불이 꺼졌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 에이, 말해주세요. 소원은 말하면 안 이뤄진다. 진수가 웃었다. 그럼 할머니 소원 꼭 이뤄지겠네요.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진수가 끓인 국. 맛있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다. 거짓말. 진짜야. 진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것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진수가 옆에서 물기를 닦아줬다. 할머니, 요즘은 좀 어때요? 뭐가? 그냥 혼자 사시는 거. 괜찮아.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이제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괜찮아.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근데 외로운 게 죽는 것보단 낫지.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넌 가끔 와주잖아. 제가 자주 올게요. 아니야. 내 할 일하고 가끔만 와. 그걸로 충분해. 진수가 웃었다. 알겠어요. 저녁이 되어 진수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부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화면에 법정이 나왔다. 준호와 세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창가로 갔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혼잣말을 했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 그 말을 하니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예전엔 이 천장을 보면 불안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세진이 밥에 또 뭘 탔을까? 준호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악몽 없이. 에필로그 6개월 후. 봄이 왔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다. 나는 마당에 나와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작년 가을에 떨어진 것들. 이제야 치우고 있었다.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할머니.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였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같이 산책 갈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주름은 여전했다. 흰머리도 늘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진수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갈까요? 공원?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할머니는 봄 좋아하세요? 응. 이제는 좋아. 이제는요? 예전엔 봄이 별로였어. 또 나이 먹는다는 게 두려웠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또 봄이 오는구나 싶어. 내가 또 살아서 봄을 보는구나. 진수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것이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준호를 저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냥 봤다. 부럽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싶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해. 무슨? 살아있다는 거.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군대 가요. 그래. 네. 입대 통지서 왔어요. 언제? 다음 주 화요일이요. 나는 진수를 봤다.
이 젊은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고마웠어. 진수야. 뭐가요? 날 살려줘서. 할머니. 아니, 진짜야. 내가 없었으면 나 죽었어. 진수는 말이 없었다. 군대 잘 다녀와.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 네. 돌아오면 또 미역국 끓여주세요. 그래. 그때는 내가 끓여줄게. 우리는 웃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미역이 있었다. 나는 냄비를 꺼냈다. 그리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김이 올라왔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창밖을 봤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다. 새순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대답이 없어도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하루하루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먹고 잠들고 깨어나고 그렇게 어떤 사랑은 끝나야만 시작된다. 어떤 가족은 떠나보내야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죽음을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